개구리. 저는 뀨입니다. 감사해요. 맞춰주셔서. 네, 안녕하세요. 개구리입니다. 저희 팽톡의 채널에서 처음 시도해보는 코너인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이렇게 통번역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출연해주신 뀨님입니다. 영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다 영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뀨님, 그럼 자기소개랑 어떤 일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되게 민망하네요. 네, 일단 저는 현재 L사에서 CEO 그리고 임원 통역 번역을 맡고 있는 통번역사의 뀨입니다. 네,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와이대 어학당에서 이제 국제 통역 그리고 번역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는 이제 심사위원 겸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투잡 드리고 계신 거네요. 네, 예상치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러면 본업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네, 엘사는 어떤 업계 회사인가요? 엘사는 일단 식품업계로서 이제 한국 회사와 외국 회사 합작 회사예요. 그래서 외국계 회사라고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식품업계 회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CEO랑 임원 통역, 번역 담당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 통역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번역이랑 통역이랑? 통역이 한 80, 번역이 한 20인데 이제 통역 안에도 뭐 두 개로 나뉘잖아요. 네. 그래서 동식 통역이 비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본 사람도 하고 이제 우리 내부 회의도 거의 다 통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동식 통역 80, 이제 순차 통역 한 20 정도. 동시가 굉장히 많네요. 네, 좀. 그러면은 요즘은 코로나니까 줌 같은 거 쓰시나요? 저희 회사는 스카이프랑 팀즈로 이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회사 내부에서 동시나 무슨 이렇게 진행을 하실 때 부스 같은 거는 있나요? 저희 회사는 안타깝게도 부스가 없고요. 마이크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들고 다니는 이제 휴대용 통역기를 통해서 네,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부스가 이제 통대에서는 항상 설치가 되어 있는데 회사를 막상 가면은 부스가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맞아요. 있다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복불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번역 같은 거는 어떤 걸 번역하실까요? 번역이 비중이 20%긴 하지만 이제 재무부터 마케팅 뭐 여러 가지 분야의 보고서 혹은 PT 자료들 그런 자료 위주로 이제 거의 한영 영안 둘 다 비중은 50대 50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일을 골고루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나중에 경력에는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럼 이제 본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네.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말에는 와이대 어학당에서 국제 통역 번역 그 자격증 네. 부여하는 심사위원으로 네.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게 네. 정확히 뭔가요? 저도 처음에 이 오퍼를 받았을 때 좀 생소했는데요. 이게 ITT 자격증이라고 해서 International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Test의 약자이에요. 그래서 이게 통대에 갈 시간이나 혹은 너무 이제 직장 때문에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좀 통대를 맛볼 수 있는 약간 입문용 강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강의를 수강을 다 하시면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점수가 나오시면 이제 그 ITT 자격증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은 그 수강 기간은 얼마 정도나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마다 4시간 정도 수업이기 때문에 좀 길게 8주 정도 네,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수강생분들 중에 통대 진학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제가 동기부여를 해드린 건 아니지만 이제 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통대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통대를 나온 사람으로서 이제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렸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에 이제 통대 입학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제 수강생들에게도 팽톡의 채널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왜냐면 정말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많이 배웁니다. 네. 저도 그 수업 꼭 들어본 것이네요. 그건 진심입니다. 돈을 죄송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본업에 대해서, 부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통대를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계기가 있을까요? 네, 우선 가장 직관적으로는 통번역사가 굉장히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 대한 관심과 이제 흥미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까지는 저는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잘하는 분야에 더 깊이 공부를 해보자. 그러면서 제 친구가 이제 한번 이 프리랜서로 통역 일을 한번 해볼래? 이렇게 일회성 이제 일을 줘서 이제 그 에이전시랑 어떻게 해서 계속 일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하다 보니까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같이 일을 하는 이제 다른 통대에 나오신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다 보니 그분들이 훨씬 어역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하려면 그래서 저도 혼자 공부를 해봤어요. 단어도 공부해보고 했는데 이게 어찌됐든 괴리감과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제 조언을 구해서 통대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좀 멋있는 통역사가 되고자 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입시 기간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제가 학원을 막 1년 내내 열심히 다닌 건 아니지만 1년 정도 이제 모두가 아시는 그 학원에 다녔고요. 마지막 4개월 정도, 이제 시험 직전 4개월 정도에 제가 수업을 4개나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이제 투입을 해서 하셨죠? 네, 학원에 정말 살았습니다. 강남역. 네, 거기 가시죠. 네, 모두가 다니는 곳. 네, 그러면은 혹시 해외에서 거주하셨던 경험 있으실까요? 네, 있는데 너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2년 정도 가족이랑 같이 갔다 온 게 있어서 국내파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대신에 얻어온 거는 이제 그냥 조금의 플루언시, 조금의 발음. 그거 중요하죠. 그렇죠. 국내파에. 그래서 너무 그거 하나라도 있는 게 너무 다행입니다. 네. 하나라도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입학을 하시고서 네. 기억에 남는 수업이나 과제 이런 거 있을까요? 모든 수업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많은 크리틱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1학년 1학기 때 고급 한국어 1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뿐만이 아니라 한국말도 이제 우리가 정말 전문가처럼 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있었던 강의였는데 그때 이제 한 통역을 좀 많이 연습을 했어요. 이제 교수님이 이제 규님 이제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한한 통역을 했는데 물론 망했죠. 근데 교수님이 딱 쉬는 시간에 마이크를 켜시더니 규님은 교포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닌데 대답을 못했어요. 너무 당황을 해서 내가 그렇게 못했나?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 그때 또 다들 아시잖아요. 녹음을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다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내 한글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한번 이제 녹음을 들어봤는데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나진 않았지만 이 정도로 많이 깨졌더라고요. 생각보다 주스러운 수식 조사 이런 게 굉장히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어보다는 조금 한국어의 공부의 비중을 좀 많이 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입학하면 난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는 좀 낫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저는 아니더라고요. 저도 연계국어 모두가 아시다시피 네, 저희가 모두 말하는 그 연계국어. 그러면 재학 중에 네. 일을 나가시거나 받아서 일을 하시거나 네. 있을까요? 저 때는 약간 라떼는 같은데 저 때는 교수님들이 웬만하면 공부 위주로 집중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통역은 제가 많이 나간 적은 없었고 번역을 좀 초반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인의 추천으로 의학 논문을 번역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받았죠. 근데 받았는데 알고 보니 왜 돈을 많이 주는지 알겠다 생각이 드는 게 그런 고유 명사도 고유 명사인데 그거에 옆에 있는 동사들조차 다 제가 하나씩 서칭을 해봐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너무 생소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느꼈던 점은 나의 전문 분야를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급하게 도전을 하는 건 아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도 그 덕분에 그런 번역도 해보시고 네네네. 이렇게 하면 좋을 수 있겠죠. 그러면 통대가 사실 마냥 쉽지만은 않잖아요. 다니기가 좀 이렇게 지치거나 할 때 버티게 해준 그런 뭔가 취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원동력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그쵸. 있으면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왜냐면 저는. 취미는 좀 약간 그쵸. 그런 말이고 약간 나를 버티게 해준 힘? 이 그쵸. 정도? 그 정도. 근데 저는 취미였어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통대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그 전부터 해왔던 밴드 활동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밴드 이제 합주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를 해서 제가 1학년 1학기 끝날 때쯤 이제 공연도 하고. 정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네. 그러면서 네, 그랬죠. 공연을 하셨군요. 네네. 그래서 동기들도 오고 이제 교수님들도 이제 교님 이제 공부에 집중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하고 여름방학을 열심히 보내려고 했죠. 말이 나온 김에 네.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어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됐네요. 네. 네, 그럼 이제 여름방학을 보내게 될 1학년 분들 아니면 2학년 분들께 뭔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아마 2학년 분들은 본인이 이미 방향성 그리고 공부하는 그런 루틴이 있어야 됩니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있으셔서 딱히 제가 2학년 분들에게 드릴 말은 없지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말랑한 텍스트, 조금 뭐 토크쇼나 약간 뭐 미드가 될 수도 있겠죠. 뭐 팟캐스트, 약간 팝컬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좀 소프트한 텍스트에 최대한 많이 노출이 되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수업을 들을 때 좀 연설문과 같은 좀 하드 텍스트 위주로 맞아요.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통대를 나오고 나서는 하드 텍스트도 물론 정부기관에 가시면 중요하겠지만 이제 좀 사기업이나 이런 데를 가면 좀 소프트 텍스트 혹은 소프트한 회화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현타가 오지 않으려면 지금 좀 조금 시간이 있을 때 뭐 하루 왼종일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조금씩. 네, 한 하루에 1시간 정도 좀 머리 식힐 겸 머리가 더 뜨거워질 수도 있지만 네, 좀 식힐 겸 그렇게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1학년 분들에게는 본인의 실력이 위치가 어디인지 좀 파악하는 여름방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본인이 생각하는 실력이 더 높을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낮은지 어떻게 높은지 그리고 내 장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단점은 무엇인데 어떻게 그걸 이겨내 나가야 되는지 아마 팽토계 컨텐츠에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정말 내게 되려면 나의 문제점 그리고 나의 현 상황을 파악한 후에 팽토계에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감사합니다.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본인 스테이러스를 파악하는 좀 객관적으로 네, 자기 객관적으로 입장을 네, 하면 맞습니다. 좋겠다. 그러면 이제 학교를 떠나서 네. 졸업을 하고 나신 다음에 했던 일 중에 기억에 남는 일 있으실까요? 제가 일사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금융권에서도 1년 좀 남짓한 그 기간 동안 일을 했고 또 프리랜서로도 좀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프리랜서로 일을 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이제 지인 추천으로 이제 외교부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하루 일을 하게 됐는데 이제 K 방역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K 방역을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명한 교수님을 초빙해서 이제 K 방역에 대해서 많은 타 국가들을 위해서 우리 현 상황, 그리고 현 주소,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이겨내 나가야 되는지 혹은 이겨냈는지에 대한 좀 한 2시간 좀 넘는 강의를 이제 스카이프를 통해서 이제 동시 통역을 제공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 동기와 제가 이제 둘이 한 그룹을 지어서 이제 2시간 정도 10분씩 이제 나눠가면서 이제 통역을 했어요. 두 분이 같이 가신 거예요? 네, 동시 통역은 2명이 있는 게 정말 좋은 게 이제 테크니컬 프로블럼도 중간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명이 통역을 할 때 한 명이 가서 이제 확인하고 이제 상황을 얘기해주고 또 한 명이 할 때는 또 이제 그런 각자의 역할 그리고 서로 시너지를 만드는 것 같아요. 한 명이 쭉 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쵸. 효율성도 그렇고 네, 좀 고객이 만족하는 것도 확실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억에 남는 이유는 외교부에서 한번 일을 해봤다라는 그 뭐랄까 제 스스로의 좀 만족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외교부에서 일을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 떨렸고 어떠한 통역보다 떨렸던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뭐 실수를 하면 절대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전날까지 이제 동기분이랑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요. 단어 공부 많이 하고 발음도 한 몇 번이고 계속 해보고. 근데 정말 큰 저의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저 그런 거를 한번 해볼 때마다 많이 네.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가끔 회사 다니시는 분들, 그러니까 인하우스로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동시가 막 2-3시간, 4시간 이렇게 그쵸. 되는데 혼자 들어가시는 맞아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동시는 무조건 2명이 원칙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옆에서 뭔가를 도와줄 수도 있고 맞아요. 또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그쵸. 일을 해보시면서 네. 통번역사로서 느끼는 고충이라고 있을까요? 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직업이든 똑같겠지만 그렇죠. 꼭 통번역사라고 더 힘든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다 똑같이 일을 하니까. 근데 제가 통번역사이기 때문에 통번역사의 고충을 굳이 한 가지만 꼽자면 2년이나 혹은 1년 단위의 계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의 미래를 생각할 때 조금 막막해요. 사실 저도 1년이 끝나고 또 뭐 연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솔직히 말해서 급여 문제도 그렇고 어떤 안정적인 직장을 내가 가질 수 있냐 없냐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특히나 미래에 대해서 좀 걱정 혹은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번역사 그 직종 자체가 이제 회사에 인하우스로 일을 하면은 거의 계약직이잖아요. 네, 정규직이나 뭐 무기계약직이 있긴 하지만 그렇죠. 흔치는 않기 네. 때문에 그런 걱정은 다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도 있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인하우스로 지금 일하고 계신데 프리랜서와 인하우스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아직 통역사로서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점만 얘기를 네. 말씀드리자면 일단 프리랜서 기간 동안 좋았던 점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새벽에 집중을 할 수 있으면 새벽에 집중을 하고 잠은 아침에 잘 수도 있고 그리고 일을 몰아서 받고 싶을 때 몰아서 받고 안 받고 싶을 때 안 받고 싶은데 아직은 제가 경력이 그렇게 그러니까 길진 않기 때문에 보릿고개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이고요. 대신 이제 인하우스로 일하는 경우에는 명함도 나오고 4대 보험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네, 안정감을 느끼게 해줘요. 소속감, 안정감,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지만 반면에 좀 그 급여 이상의 일을 할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프리랜서였으면 이게 자당 거기서 계산하게 돼서 네, 이건데 좀 더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좀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졸업을 하고 나서는 바로 그냥 인하우스에 들어가서 좀 어느 정도의 경력과 사회생활을 해보는 게 저는 좀 나중에 프리랜서를 하기 위해서 좋은 단계일 것 같아요. 아까는 이제 지금 재학생분들을 네. 위한 뭐 말씀이 있다면 나눠주셨는데 지금 입시생분들에게 뭔가 한마디 해주신다면? 아, 네. 좋은 얘기를 해야겠죠? 솔직하게? 아,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하지 말라. 네. 이 직업은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힘들 거예요. 생각 이상으로 경쟁도 치열하고 바로 옆에 동기가 내 힘이 될 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 잘하고 싶은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저 친구만큼 나도 했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못하지? 하는 그런 마음도 들 때도 있고 굉장히 그런 심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통대를 가고 싶은 이유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우리가 고3 때 앞에다가 저는 그랬어요. 앞에다가 제가 가고 싶은 나라, 제가 사고 싶은 차, 제가 들어가고 싶은 정말요? 차를 벌써 네, 저는 차를 좀 좋아해서 제가 들어가고 싶은 학교 막 이런 스티커 같은 거 사가지고 막 붙여놓고 이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좀 비주얼라이즈 된 우리 동기부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시고 방향성 중요하고 다 좋지만 저는 그 명확한 동기, 명확한 의지가 정말 굳건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어떤 크리틱을 받아도 중심을 잡고 그렇죠. 난 버티겠다. 네, 그게 있다면 계속 정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하반기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반기 목표라 일단 상반기까지 제가 얻은 게 하나 있고 잃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얻은 거는 살이고요. 잃은 거는 제 피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회복하는 게 제 하반기 목표라서
이제 좀 최대한 빨리 자고 최대한 빨리 일어나서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갖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굳이 살을 빼는 목적도 물론 있지만 좀 허리나 이런 코어 근육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대요. 저희 PT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그거를 좀 잡아야 제가 통역사로서 혹은 어떤 직업을 하더라도 좀 오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건강 관리가 건강 관리 네, 진짜 하반 중요하죠. 통대 때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막 다들 이렇게 손, 네, 허리, 네. 목, 거북목, 그쵸, 이런 거. 눈도 안 좋아지고. 맞아요. 정말 어떤 병도 생기는 게 통대라고들 그냥 우스갯소리로 네. 맞아요. 저희끼리 것 그렇게 같아요. 얘기하죠. 네네. 저희 예전에 교수님 한 분이 막 여러분 정말 아파요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충분히 아프지 이해가 아프지 되는 말고 맞아요. 존버하면 돼요 여러분이라고 하셨었어요. 맞아요. 아프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네, 이렇게 뀨님과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말하진 않았나. 주소라니. 항상 이게 크리틱을 받는 입장이어가지고 제가 제 영상을 보고 다시 크리틱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이건 재밌게 만들자. 네, 일단 횡도계라는 굉장히 핫한 채널에 이렇게 첫 인터뷰 대상자가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일단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 분야의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통대를 들어갔고 저도 통대를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다.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죠. 네. 내가 했는데 야 너도? 약간 이런 거고, 그리고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피폐해지기 때문에 나를 되게 싫어하게 돼요. 제 자신을 너무 싫어하게 되거든요. 그게 실력적인 측면이나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저도 아직도 제 다이어리에다가 쓰는 거지만 Love yourself를 굉장히 써놓습니다. 그거 진짜 중요해요. 그쵸. 진짜 공감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K-팝을 잘 안 들었는데 정말 BTS의 노래를 들으면서 되게 많이 공감을 하고, 정말 저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라는 게 굉장히 많이 느껴졌거든요. 제가 뭐 BTS 아미는 아니지만 네. 하여튼 그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Love yourself, 그리고 Love 횡도계 채널 구독과 좋아요 네,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뀨님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제가 다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다른 통번역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좀 초대를 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봐주셨다면 정말 구독과 좋겠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두 안녕. 안녕.